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 관계법령을 담당하는 이용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우리 시험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산물 품질관리사 우리 시험 자체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번점들 우리 1차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될 것이고요. 우리 과목당 25문항이 출제가 되죠. 과목당 25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지, 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1차 과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4과목이 있지요. 자, 우리 제1과목에 우리 농산물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 관계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우리 품질관리에 관련된 관계 법령이지요. 자, 그래서 이게 한 과목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온해작물학이 있죠. 자, 온해작물학입니다. 자, 또 세 번째 과목은 우리 수학 후 품질 관리론이죠. 그 수학 후에 자, 품질 관리론이다. 또 네 번째 과목은 자, 농산물 유통론입니다. 자, 농산물 유통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여러분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볼 것이고요. 각 과목당 25문항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해서 우리 1차 시험 자체는 객관식 100문제를 출제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 2차 과목은 여러분 앞이 주관식이죠. 그래서 2차 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가 되고 있다. 자, 주관식이지만 단답형이라든가 내지 서술형이죠. 그래서 단답형이나 내지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2차 과목 여러분 2과목이 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이죠. 자, 농산물에 관한 우리 품질관리 실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관한 품질관리 실무. 자, 또 한 가지는 농산물의 등급 판정 실무입니다. 자, 등급 판정 실무. 2과목을 볼 것이고요. 일반적 주관식으로서 보통 10문항씩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단답 서술형으로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자, 농산물 품질관리 관계 법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점들 여기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농산물 품질관리 관계 법령이다 해서 현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3개 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3개 법은 가장 대표적인 법이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이죠. 그래서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 줄여서 이제 농품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농품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법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통 내지는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유통가격법 이렇게 볼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들어가 있는 법이 온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온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다. 온산지법이다. 줄임말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3개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 법령이라는 테마에서 사실 이 법의 내용을 따지면 이 관계된 것은 3개 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3개 법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있고요. 우리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자, 또 온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3가지를 있다. 자, 여기서 2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출제 비중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농품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자, 농품법은 일반점들 25문항 중에서 13문제에서 14문제.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이 15회 시험에서는 14문항이 출제됐고 16회에서는 다시 13문제죠. 그러다가 우리 17회 시험에서는 1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4문제 나왔다, 13문제 나왔다, 다시 또 14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한 13개에서 14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전화 법률, 즉 유통 가격법에서는 9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9문항. 자, 온산지법이요. 온산지법이 농법과 맞물려 가지고 농법이 13문항 나올 때는 3개 나오고 14개 나올 때는 2문항이 나옵니다. 17회 때는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온산지법은 2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3개 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출제 비중에 맞춰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있죠. 농법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유통가격법이고요. 원산지 표시하는 법률은 아무래도 비중은 좀 작죠. 그래서 2문제, 3문제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받을 것은 법령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만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 관한 기본적인 체계에 관한 논의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보통의 우리 법은 물론 우리 성문법으로 따지면 헌법도 있지만 헌법은 일단 제외하고요.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습니다. 자, 법률. 자, 이 법률은 헌법보다 아래 효력을 갖고 있는 법으로서요. 일반적으로 농품법이든 유통가격법이든 원산지 표시하는 법률이든 국회가 만든 법이다라고 받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법률을 만들고 나면 어느 법이든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그 법률 자체가요. 국회에서 세세한 부분을 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이 명령을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을 바라는데 그 명령 중에서 자,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돼요. 자, 그래서 자, 농산품질관리법은 법률이거든요. 농품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농산품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는 거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시행령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행규칙은 보통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 현재 법에서는 총리령으로 정할 것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령으로 나옵니다. 자,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관련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어디죠? 농림축산식품부죠. 그래서 일반적 행정각부 장관이 부령을 발해요. 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령을 발령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면 어느 법이든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지면 법의 체제가 정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건축법이다. 그럼 법률이거든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온산지 표시하는 부분도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내용이 디테일한 것은 시행규칙이다. 법률은 좀 더 내용이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법기관에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즉 대통령령이나 우리 부령은 명령입니다. 효력상으로 법률보다 아래 효력이에요. 법률이 가장 어른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이 제일 막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법률하고 이 명령 있죠? 이 명령을 두 개 합해서 말할 때 우리는 법령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표현할 때 법령. 자, 우리 시험 과목이 품질관리 관계 법령이잖아요. 이 법령이라는 표현 자체는 시행령, 시행규칙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제 법은 3개 법을 공부하지만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하다 보면 9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은 여러분들 꼼꼼해가지고 완벽하게 암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법률에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그 전부 다 교재에 수록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보충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법률 중심이지만 보충적 내용인 시행령, 시행규칙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더라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은 1차 과목이기 때문에 객관식입니다. 그럼 어차피 객관식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주관식하고 다르죠. 주관식은 완벽하게 암기가 돼야만 서술이 가능하지만 객관식은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문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객관식 공부할 땐 여러분 완벽하다기보다도 주로 항상 자 물론 수업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핵심 단어들 다시 말하면 우리 키워드라고 그러죠. 자, 키워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조문 자체가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모든 법조문을 암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이런 것을 볼 것이고요. 아울러서 어느 시험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 항상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출의 근거도 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체를 완벽하게 암기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또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상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키워드 내용은 수업하면서 같이 중요점은 제가 별표 치면서 할 거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